가시경이 이제 확 있다고 드러나 보이지는 않는데 혹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남명과 왕수 인사상의 어떤 유사점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진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아까 이제 이 글에 보면 남명의 어떤 성정과 그 다음에 정호의 성정이 유사한 측면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남명집을 읽거나 학기우편을 보면서 느꼈던 어떤 남명의 그런 그 비분관계하는 성정이 과연 정호가 보여주었던 그런 보빨 같은 성정과 유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약간 의문스러웠습니다. 이정집에 나오는 정의의 농담을 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이 가끔씩 우리가 다른 기록들에서 보이는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어떤 그 남명의 농담을 하는 양상은 상당히 판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비록 남명이 정호를 많이 인용함으로써 본받고 싶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사상적인 유사성까지 담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록 의문이지만 여기에 대한 이유진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은 것이 제 논평입니다. 이것으로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몸이 너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거의 이제 발표를 겨우겨우 썼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 병원 갔다 오고 해서 일단 늦게 드린 거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또 재밌는 사실은 2013년도에 김민재 교수가 발표를 하고 제가 논평을 했었습니다. 그때 지금 이제 반대 상황이 되는데요. 저는 사실 그 남학기 유편에 집중한 이유는요, 이 전체적인 답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남명은 누구를 담고자 했는가? 사실 유학에서의 학은요, 논어의 학이 시습지라고 나오는 그 주자의 주석에 보더라도 본받을 효거든요. 누구를 담고자 하는 거에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담고자 했는가? 저는 사실 주자에 대한 것은 조선 유자들이 주자의 측면에 있어서는 담고자 했던 것은 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태계도 그렇고 율곡도 그렇고 남명도 그렇고. 그런데 좀 더 그 위에 사람들 매번 이제 주련계, 정자,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주련계, 정자의 측면에서 과연 남명은 어떤 사람을 존중하려고 했는가라는 측면을 볼 때 학교 유편에 보니까 명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에 제가 집중을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명도를 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질적인 측면이 사실상 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태계 선생님이 명도를 좋아했어도 이렇게 칭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명 선생이 이런 걸 보고서 지금 논의가 약간 미진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도 남명 선생이 분명히 주자를 존중하긴 했지만 주자 이전에 그 두 정자 가운데서 또 뭐 주령계도 있고 북송사자 중에서 가장 존중했던 것은 학교유편에 나올 때 바로 명도가 아닌가 그 생각에서 그 명도를 바탕으로 한 주자 그 다음에 남영생의 연결을 계보를 한번 생각해봤고요. 이 뭐 도통론적 계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 두 번째로 바로 태계생은 정의, 주자, 태계생이겠죠. 그 왜 그러냐면 그 세 분 다 사실 바로 제가 또 하나에 집중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외부 사상에 대한 흡수와 배척이거든요. 근데 외부 사상에 대한 흡수와 배척은 태계생이나 주자나 정의천이나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남명생이나 또 주자는 좀 아니지만 명주생이랑 굉장히 조금 더 넓고 또 왕영도 그러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쪽으로 연결시키고자 했던 하나의 실론이었고요. 조금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제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 속에서 작성이 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남명학파의 욕천 차은시소에 대해서 조일규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그 평택 때 국문과 교수를 했던 조일규입니다. 토론문을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한국선민마원연구원 고진성 씨가 발표한
낭명학파 욕천 차원시 소고는 그 내용으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욕천의 창작 배경, 또 하나는 욕천을 차원하여 지은 남명학파 6분의 시를 찾아 그 양상을 살핀 것입니다. 남명성은 1550년 아버지 은진송 시인 부사정 송린과 어머니 부사 김명손의 따님간의 사이에서 태어난 훗날 숙부인이 된 분을 부실로 맞이하였습니다. 남명학파가 그 뒤에 인조반정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뒤에 많은 분들은 사라졌다고 여기고 있습니다만 이 논문을 통해서 볼 때 그 지속성이 300년 이상으로 나아갔고 남명 선생의 제자들이 의병을 일으켰던 그 정신이 3.1운동에 이어지고 독립운동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문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남명 선생은 선비로서 그냥 학자로서 이렇게만 존재했던 분이 아니라 세계적인 학자이면서 의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나라를 구한 이러한 분이다. 그 나라를 구한 정신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밝히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명 선생님들의 그 남명 학파의 후손들이 독립운동에까지 연결되고 있다라는 논문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남명 선생의 그 위대성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기왕 연구하는 길에 1800년대의 시가 남명의 시 욕천에서 차원되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어떠하다는 사실만을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욕천에 나타난 남명의 생각을 자세히 밝히고 욕천에 나타난 어떤 것이 수양 정신인가, 욕천의 어떤 점이 위대한 것인가,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묻은 때 이것을 마음에 떼겠죠. 상징적으로는 그 때를 목욕함으로써 씻어 없앤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만약에 나에게 내가 의식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 의식적으로 가지는 이 욕심은 마음 안에 쌓일 것이다. 그렇다면 빼를 달라서 끄집어내서 내가 만약에 의식적으로 이런 욕심이 하나라도 품은 것이 있다면 가정입니다. 남명생 그러한 게 없었는데 가정하여 있다면 배를 가르겠다. 이러한 것들을 잘 좀 설명하면서 이 둘을 차원시를 연결시켰다면 정말 훌륭한 논문이 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논문 작성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구신성 연구원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좀 공부를 늦게 들어가지고 시간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읽으셔서 저희 이제 논문 이제 글의 좀 약점과 좀 오류나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점을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그 남명 사상 연구가 이제 시작된 이후로 너무 이제 좀 많이 동호반복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논의를 조금 이제 줄였는데 기존에 이제 그 논의들을 좀 종합을 해서 조금 더 구현을 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남명생의 욕천에 대한 이제 그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과 그 뒤에 차원시에 대한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미흡한데요.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서 차후에 이제 제대로 된 글을 완성할 적에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서울대 강사 김경래라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 이 자리에서 그 남명 사상과 특히나 남명의 교육 사상을 어떻게 시민교육적으로 해석할 것인가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던 터라 김지훈 선생님의 이런 그 논의의 토론을 맡게 된 것에 대해서 또 특별한 저도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작년 학술대회까지 총 4회에 걸쳐서 남명학회가 그 남명 사상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계속 고민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남명의 교육 사상들을 현대 교육적인 의미로 재해석하는 이런 과정들은 분명히 현대사회로 남명의 논의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어떤 논리적인 기약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그 가치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남명 그리고 남명 학파의 어떤 형천사회 활동 같은 것들이 어떤 의미로 반영될 수 있겠는가, 적용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논의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래도 조금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김경래 선생님 꼼꼼하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주신 살인으로서의 남명을 살인으로서 볼 수 있는가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구 세력과 다르게 아까 발표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인 같은 경우는 중앙정치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었고 제야 살인으로 머물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남명 선생님 같은 경우가 향촌사회에 거주하였고 중앙정부에 공직을 안 했다고 해서 과연 조선시대 권력 이동의 측면에서 살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남명 선생님의 향촌사회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 연유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적 환경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남명 선생님을 이해하기 위해선 남명 선생님께서 활동하신 향촌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점이 나올 수 있는 건 제 논의에서 조금 그 논리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라는 간섭적 사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 연구에 한 꼭지를 구체화시키는 것도 좋은 연구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김경래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마을 교육 공동체라든지 지역사회 교육 같은 것, 교육을 남명 선생님의 향촌사회랑 연결시키는 것은 좋은 제안인 것 같다. 좋은 제안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실제적인 어떠한 연구를 하기 전에 저는 지역 시민을 말하기 전에 그 가치에 대해서 논하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 연구에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서구의 시민교육 개념을 통해서 남명을 볼 경우에 발생하는 논리적 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어떤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 시민교육적 개념을 그대로 남명 선생님의 향촌사회에 투사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명 선생님을 통해 현대의 함의점을 찾아보는 것으로 답변이 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순서로 발표와 토론을 듣고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대학교의 이우진 교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통사라라고 하는 것은 도통론이라고 하셨는데 도통론은 무엇이며 남명성의 도통론은 무엇이며 그 태계의 도통론은 무엇인지 그리고 핵심적으로 도통론이 무엇이기 때문에 남명은 이러하고 태계는 이러하다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엮어주시기 바랍니다. 도통론이라는 것은 나의 학문, 나의 삶, 나의 사상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그거를 제시하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좀 과한 일반화를 시킨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도통론의 계보를 한 측면에 있어서는 자기 삶, 자기 학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정통성을 세우는데 나는 누구한테 과연 연결받은 사람인가 이 얘기할 때 제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나는 누구를 가장 존경하는가, 누구를 과연 따르려고 하는가, 그 측면에서 제가 남명 선생이 정명도를 닮으려고 했다, 정명도를 유난히 추승하려고 했다라는 측면에서 정명도, 주자, 남명으로 연결시켰고요. 또 태계생은 주자 자체를 워낙 흠모한 것도 사실이고요. 뭐 사상적 차이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 담고자 했던 부분에 제일 집중하는 거니까요. 또 하나 정의 선생에 대한 추승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뒷부분은 몰라도 조선유학의 측면에서 조금 과도하긴 하지만 주자에서 태계남명이 온 거는 분명하지만 그들이 담고자 하는 거를 볼 때 태계생은 정의, 주자, 태계, 남현생은 정호, 또 정명도, 또 주자, 남명생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아닐까라고 제가 논의해 볼 겁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한국성기문화연구원의 고인선 선생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2001년부터 남미학 공부를 해왔는데 공부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남미 선생님을 온 국민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제가 작년에 정의와 경영의 바람이라는 책을 지어낸 조창으로 봅니다. 제가 남명 선생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가 바로 이 욕천입니다. 남명집에 있는 시를 한번 더 읽어보면 40년 동안 더럽혀져온 몸은 천성전은 맑은 못에 싹 씻어 버리냐, 오장 속에서 만약 티끌이 생긴다면 지금 당장 배 쪽에 흐르는 물에 붙여 보내기. 이런데 이 시는 조선 유학자 중에 그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시입니다. 이 시야말로 남명 선생의 청민성을 몸으로 표현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남명 선생의 시를 저는 그 남명학의 특성을 한 8개를 꼽는다면 그 중에 이제 하나 청민성으로 들어가는데, 이 남명 선생의 청민성은 출치원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출치원에서도 보면 그 학자들이 사역에 끌려가지고 제대로 자기 정신을 제대로 못하는 거 이런 걸 비판하면서도 이런 시와 연결되는데, 이 외에도 친구 이원이한테 선물만 받고 대접도 못한 그 답에 나온 시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남녀는 청결을 스스로 즐기는 분입니다. 즐긴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 청결을. 그러나 이 사람 청결을 전혀 무슨 치욕으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남녀의 청결인데, 저도 이거 읽어보면서 40년 동안 일해 나가는데 당시에 남명 선생은 49세입니다. 근데 왜 40년 동안 더럽혀진 모델을 했을까 하는 걸 저는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남명 선생이 9살 때 큰 병을 하다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부터 생각하면 40년이나 생각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우리 몸이 더럽혀진 것은 적어도 소위 말하는 한 10살까지 정도 돼야 이 더럽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년 가는 아닌가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해해 왔는데, 지금 우리 구 선생님께서 50년으로 바꿨는데 이 근거가 뭐 있는지 하나 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명 선생 문집은 1604년도에 8월쯤에 초간이 되어서 그 초간된 게 불에 타서 다시 이제 1606년경에 재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1604년에 불에 탄 본은 이제 볼 수가 없고, 1604년에 이제 찍어놨던 그 본을 가지고 그대로 해서 만든 게 1606년 본인데요. 그 1606년 본이 근래까지 전질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가 근래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50년이라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606년에 50년이라 되어 있던 게 1609년 기후보 만들면서 40년으로 이제 고쳐졌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49세면 50이라고 하는 게 더
답할 것 같은데 이제 40이라고 친 것은 뭔가 이게 동어를 한 시 내에 이제 두 글자가 있는 걸 피하기 위한 게 아니겠느냐 뭐 그런 추정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런 의견들을 수용을 해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욕체는 대단한 시죠. 남명 선생의 자부심은요, 어느 학자나 선비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내가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 배를 갈라서 끄집어내서 흐르는 물에 붙여버려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런 자부심과 제자들에게 천석들이 종을 보아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제자들에게. 그래 기둥에다가 나를 본받아라. 천석들이 종을 보아. 하늘이 어떻게 하면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큰 높은 기계는요, 일찍이 어떤 선비나 이런 분들에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세상에 청빈하게 산 분들 참 많습니다. 지금도 청빈하게 산 분들 많고 올바르게 사는 분들 많고 다 이런데 그 기계가 우뚝 섰고요. 우뚝 섰고 세상에 없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맨 처음 만들어내신 분이 남명선. 신명사도는요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나 뛰어난 우리 한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는데요. 1910년에 학자들이 한글이 위대하다, 한글이 좋다, 뭐 이래가지고 자꾸 이야기했지만은 세계 사람들이 눈도 안 돌렸습니다. 눈도 안 돌렸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유일한 그 과학적 산물이 한글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 마음을 그림으로 그렸다. 형체도 없고 공의 세계인 이 마음을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그려내신 분은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남명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 위대성을 우리가 알고 공부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말씀 주신 욕체의 그 귀한 시를 본받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과 제가 그분의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일목상통하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욕천이라는 시가 계속 나와서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지금 욕천이라는 시를 굉장히 소개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마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종의 홍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윤리교육과에 근무하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에는 세 종류의 과목이 있습니다.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고전과 윤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주류는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라고 하는 과목이지만 고전과 윤리라고 하는 과목 안에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 과목이 2015년에 새로 생기면서 그 안에 욕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록 그게 이제 여기 지금 제가 방금 몰랐던 것은 40세냐 50세냐의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옛날에 남명을 공부할 때는 40세로 갔기 때문에 그 남명에 욕천을 집어넣은 게 저여서 저는 40세로 집어넣어 놨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50세로 만약에 고정이 된다면 바꿀 필요성이 있지만 일단 현재 고등학교 도덕과 안에 욕천이라는 시와 남명은 주류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강조할 수는 없는데 최소한 욕천이라는 시는 들어와 있다는 점 정도는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굳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충입니다. 저는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우리 남명 선조와 관계되는 것은 제가 장가갈 때 그걸 톡톡히 봤습니다. 남명 선생과 우리 처갓집의 그 선조가 서로 교류하는 서식이 있어서 우리 장인어른께서 저를 좋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회에 사는지 모르지만 나오니까 그건 그렇고요. 저는 제가 2년 전에도 이 학회 참석에 제가 간단한 물리학자로서의 그 의견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말 우리 남명 선생의 사상 경과이 그것이 그 모든 그 훌륭한 선각자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공자님이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또 그 실다자 한 사고관계 다 같은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우리 선조 남명성의 경은 자연에 대한 자기의 경의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게 기독교대로 말하면 하느님에 대한 사랑. 어라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에서 지켜야 할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 다른 책들을 많이 읽지 않고 한 과학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본 것입니까? 앞으로 연구하는데 좀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토론하는데 조금 마음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청민이라든지 자부심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다른 장점이 아니에요.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남명 선생은 이렇게나 청민했다, 자부심을 가졌다 이런 걸 가지고 말하는 것은 조금 제 자신 불편하게 들려요. 왜 그러냐면 그는 선각자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자질이기 때문에. 그러고 또 어느 분께서 우리 남명 선생을 세계적으로 못 알아준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상당히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리 남명 선생께서는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사고 방식이 있거든. 지금 오늘 몇 대가 지나도 지금 우리 모여서 이렇게 하고 보면은 남명 선생의 그 사상이 자연적으로 세상이 바르게 되면 전파될 거라 생각하고 또 마지막으로 현대 정치인들이 우리 남명 선생의 그 사고방식을 배웠으면 좀 더 우리 한국이 평화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면에서 경과인데 나는 경천 애민의 사상으로서 정치를 한다면 우리가 더 평화스럽지 않을까 하는 제 간단한 소개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덕산서원 조종래입니다. 오늘 그 원로는 조창섭, 조혜한 저런 참 옛날부터 그 참 원로 어른들이시고 오늘 제 눈에 제 마음에 아주 기분 좋은 거는 좀 젊은 학자들이 많이 오신 게 아주 기분이 좋고 참 장래가 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우진 선생님한테 아까 맨 먼저 질문하신 분 우리 김 선생이 질문하신 분에서 조금 풀리는데 그 남명 선생의 그 도통 학통 그로 자 그 정갱도 선생 개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다른 분들 논문을 몇 개 읽어볼게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 사성도에 남선생 그래서 사성현 유상에 거기 보면은 공자, 주рем계, 정맹도, 주해양 그런 내부인데 그 외에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명 선생의 성격이나 학문 성향이 정의천하고 흡사하다. 그런데 왜 정의천이 빠지실고? 그런데 그 빠진 이유는 아마도 정의천은 휴자, 주해암이 많이 개선을 했다. 그래서 아마 정의천을 빼도 휴자 연구하면 다 나올게래.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맹도 쪽으로 좀 가깝다. 그렇게 제가 저는 잘 모르는데 그걸 갸우뚱해서 그런 설명을 한번 들으시면 그런 생각으로 소를 들었는데 아까 말씀에 조금 뭐 풀리기는 풀리는데 뭐 어떤 사람의 학문이나 그런 걸로 딱 누구하고 개통이다 딱 찍어서 그리 말하기는 힘들지요. 예,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혹시 또 나중에 가능하시면 제가 감히 이제 남명생을 정명도 선생하고 연결시켰던 이유는요. 그 주목한 부분이 하나가 남명생이 정명도 선생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학문적 성격과 다른 학문에 대한 여유거든요. 근데 남명생이 확실히 일본 개념이라고 해서 한일자에다 근본자에서 본질에 집중하려는 측면도 있거든요. 뭐 이거 짜잘한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본질 자체에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뭐 주석학적인 방식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뭐 경문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하고 하는 사실 그쪽은 해암이나 태계생이 그쪽 계열이 강하고요. 그리고 본질에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주석학 가지 않거든요. 육상산도 그렇고 왕행문도 그렇고 남명수생도 그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남명수생을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만 육상산이나
왕양명은 자기 학문은 정명도와 가깝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제가 한번 이렇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그건 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것은 작년에 올해 그렇죠. 올해 제가 아는 분이 그 정종호 선생이라고 그분도 출처간 남명의 처사로 출처간이 바로 이정에게서 왔다. 그 얘기로 하나 있고요. 또 최영성 선생도 전통문화대학의 최영성 선생도 바로 이정 특히 명도 쪽에 좀 가까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대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릴게요. 네. 발표 해주신 토론해 주시고 의견 주신 부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추기 학술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바탕으로 남명사상에 대한 더 깊고 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년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하는 남맹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남맹성생의 사상을 선양하고 또 우리 사회의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학술 토론회가 매년 있습니다. 우리 남맹성생은 조선 성리학의 대가이시고 남맹성생의 대표적인 사상인 갱의 사상이 있습니다. 즉 갱은 갱이 직내, 의는 의 방외. 말씀드리자면 갱은 안으로서 곱게 하고 의는 밖으로 반듯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남명성생의 사상은 그야말로 이론만이 행행하던 조선 유학계의 사회적 실천을 중요시하는 획기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남맹성생의 제자였다는 사실은 남맹성생의 이러한 실천적 기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비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뜻은 저항하는 지식인, 현실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지식인, 시대의 아픔을 같이 하는 지식인을 의미합니다. 표절로 거명을 쌓으려 하고 지식으로 자리를 구하려 하고 지식으로 권력에 다가서려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요즘 그렇죠. 남맹성생의 정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선 성리학의 독창적 사상을 수립한 실천의 지성 남맹성생의 사상이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우리 사회가 한층 갱 높은 모습으로 성장,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